네, 세상 돌아가는 스토리를 알아보는 스토리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요, 전 세계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비자 인터뷰를 완전히 지금 전면 중단했습니다. 뭐 영구인은 아니겠죠. 일시적으로, 하지만 전면 중단했습니다. 그래서 신청해놓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사람들이 지금 완전히 패닉이 돼버린 거예요. 국무부 대변인은 어제 전 세계 모든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심사 강화 교육을 지금 시작했다. 때문에 인터뷰를 할 그 영사들이 교육을 받는 중이기 때문에 비자 신청자들에 대한 인터뷰를 할 수 없어서 전면 중단시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국무부는 이번 교육은 영사 담당자들이 비자 신청자들을 대상으로 미국의 무슨 공공 혜택을 받을 그런 뭐 찬스가 있는 사람들이냐, 이 사람이 뭐 이런 가능성을 좀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어떤 교육인지 구체적인 뭐 교육 내용은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은 교육 목적은 정확하게 설명했습니다. 비자 신청자와 인터뷰하는 그 사람, 대부분 이제 우리 미국 오실 때 서울 대사관에서 영사하고 인터뷰했죠. 그 영사가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어떤 퍼블릭 차지, 무슨 의료 혜택이나 무슨 현금 혜택이나 무슨 혜택을 받을 찬스가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그거를 중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그런 교육을 시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틀 전부터 전면 중단이 됐어요, 인터뷰가. 앞서 그 파이낸셜 타임스도요,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서 비자 신청자들의 그 면접 일정이 잇따라 변경되고 있다라는 그 보도는 있었거든요. 근데 한 3, 4일 전만 해도 뭐 변경되고 있다, 그리고 뭐 또는 연기되고 있다, 뭐 이런 보도만 나왔지 중단 얘기는 아니었는데 어제부로 전면 중단 내용이 공식적으로 이제 나온 겁니다. 결국 이제 변경 정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전면 중단, 이렇게 보겠습니다. 신청자들은 기존 면접 일정이 조정됐다라는 통보와 함께 새로운 날짜는 추후 통보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만 받고 있어요. 당신 내일로 뭐 또 한 일주일 뒤에 예정되어 있는 당신 비자 인터뷰 면접이 일단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추후 새로 잡히는 그 스케줄은 다시 추후에 연락을 주겠다. 지금 이렇게만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 출범 이후에 비자 발급 제한과 또 영주권 취소 등을 동원해서 강도 높은 그 이민 다소 정책을 펼치고 있잖아요. 이번에 이제 이런 조치도 일종의 그런 조치의 일환이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제 왜 전면 중단됐는지에 대한 그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11월 중간선거가 이제 뭐 얼마 안 남았어요. 참 시간 빠르죠. 벌써 이제 뭐 8월 말 다 됐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8월 끝나고 90, 2달 선거 운동하면 바로 이제 선거해야 되는데, 이번 선거에서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투표용지에 같은 이름을 가진 두 명의 후보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이 지역구의 국회의원을 뽑는데, 이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 후보 중에 한 사람이 김철수, 또 다른 사람도 김철수인 거예요. 자, 우선 그 은퇴한 전직 교사인 댄 설리번 후보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은퇴한 전직 교사니까 이제 신예 정치인 후보죠.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을 뽑는 중간 선거에 나가서 예선에서 통과해서 지금 본선 4명만 뽑는 그 본선에 진출을 했습니다. 이 댄 설리번이라는 사람이. 그런데요, 이 알래스카의 그 현직 상원의원이 바로 또 댄 설리번이에요. 이름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명이인입니다.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은 그 선거가 조금 독특합니다.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은 야, 그렇게 선거하는 곳도 있네 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이제 이 기회를 통해서 누누이 말씀드렸죠. 선거는 연방 차원에서 소관이 있는 게 아니라 각 주정부의 소관이 있다. 그 주정부 소관으로 선거가 치러진다. 그래서 이제 주마다 조금씩 다르다라는 말씀 매번 드립니다. 근데 알래스카는 조금 특이하긴 해요. 연방 상원의원이요, 경선이 보통은 이제 그렇잖아요. 여러분 계신 곳도 아마 그럴 겁니다. 대부분 공화당이 당내에서 경선을 해서 공화당에서 1등한 사람, 또 민주당에서 당내에서 경선해서 민주당에서 1등한 사람이 이제 본선에서 붙잖아요. 근데 여기는 아닙니다. 알래스카는 그냥 민주당, 공화당, 뭐 무당파 이런 거 상관없이 무조건 선거를 합니다. 예선에서. 그래서 1, 2, 3, 4등 4명, 그럼 뭐 공화당이 2명 될 수도 있고 뭐 1명이고 그럴 수도 있지만, 뭐 당과 상관없이 4명 1, 2, 3, 4등을 뽑아서 그 사람이 이제 결선 4명이 진출하는 겁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인 댄 설리번과 앞서 말씀드렸던 그 은퇴한 전직 교사, 이번에 새로 정계에 진출한 또 다른 댄 설리번,
두 사람이 나란히 이제 4명 안에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까 유권자가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차이는 이 사람들의 그 미들 이니셜입니다. 현직 상원의원 설리번은 댄 S. 설리번이고요. 은퇴 교사 신예 정치인은 댄 J. 설리번입니다. 이에 따라서 상원의원 그 S. 설리번은 전직 교사인 J. 설리번 등 이 2명의 설리번이 본선 투표 용지에 이제 이름이 올라가게 돼서 이제 유권자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거죠, 이거. 자, 이번 중간 선거에서 연방 상원 다수당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는 공화당은 이 제이 설리번의 등장으로 인해서 유권자들을 좀 혼란스럽게 하고 치열한 접전이 예상되는 그런 본선에서 S. 설리번에게 갈 표가 분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를 아주 심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 알래스카주의 공화당이요. 이에 따라서 공화당 지도부는 민주당 측이 유권자들을 좀 혼란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이 제이 설리번이라는 사람을 부추겨서 등록해서 후보로 정계에 진출하게 만든 게 아니냐 뭐 그런 의혹의 눈초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이 제이 설리번은 그 후보 자격을 박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법정 문제도 좀 있긴 했는데 일단 본선에 진출하게는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제이 설리번은 지금 민주당 소속은 아닙니다. 하지만 과거에 민주당 그 모금 플랫폼에 뭐 기금을 낸 그런 적도 있는 보면 사실 민주당 성향의 사람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적인 민주당은 아니고요. 이번에 공식적으로. 하지만 이 제이 설리번은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민주당과 추호도 사전에 입을 맞췄다거나 결탁한 건 절대 아니다 라면서 댄 설리번은 내 이름이자 내 할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이름도 댄 설리번이다. 우리는 3대가 걸쳐서 댄 설리번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이 공화당의 그 공격을 부인하면서 우리는 전혀 상관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은 선거 본선 이제 지금까지 이제 예선은 그렇게 치러서 이제 4명 1, 2, 3, 4등 뽑는다고 말씀드렸죠. 자, 그리고 이제 4명이 11월 달에 이제 본선 선거하는데 그때도 좀 특이하게 뽑습니다. 알래스카에서는 어떻게 뽑냐면 일단 투표를 해요. 근데 투표할 때 유권자들이 누구 한 명, 자기가 마음에 드는 사람 한 명만 이름 거기다 도장 찍어서 한 명만 찍는 게 아니라 유권자 한 명이 후보 4명 모두를 찍는데 어떻게 찍느냐. 내가 가장 선호하는 사람 1, 2, 3, 4등으로 기표를 합니다. 1, 2, 3, 4등. 이 4명을 상대로 나는 이 사람 1등, 이 사람 2등, 이 사람 3등, 4등. 이렇게 해서 이제 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개표할 때 1등을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1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1등을 그 과반 이상으로 이제 어떤 사람이 과반 이상으로 1등을 받으면 그 사람은 이제 당연히 진출하고요. 그 다음에 맨 꼴찌한 사람을 탈락시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과반이 없으면은 맨 꼴찌를 탈락시키고 또 투표하고 또 맨 꼴찌를 탈락시키고 또 투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최종적으로 당선자를 뽑는 그런 식으로 해서 굉장히 복잡하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야, 이거 저는 이제 미리 공부했으니까 알고 말씀드리지만 지금 처음 들으시는 분이 이거 이해할 수 있나? 되게 헷갈리시겠는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게 좀 되게 복잡해요. 그러니까 미국의 선거가 이게 문제입니다, 사실은. 각 주마다 너무 다르고 또 너무 복잡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알래스카는 이번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이건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복잡하죠. 네, 무슨 순위를 매기고 그래요, 유권자가. 근데 여하튼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제 이 얘기를 복잡하게 왜 하냐면 그래서 알래스카주 그 공화당 지도부가 그 화를 내고 반박하고 지금 이제 걱정하고 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제 1, 2, 3, 4등 순위를 매기는데 사람들이 잘못 알을까봐 이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 득표자가 나올 때까지 과반으로 1등 받는 사람이 나올 때까지 계속 반복해서 최종 당선자를 가리는 그런 게 이제 복잡한 가뜩이나 복잡한데 이름까지 이렇게 동명이인이 나오니까 현직 공화당 상원의원이 피해를 보지 않을까? 지금 이제 그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좀 피해 볼 것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근데 그래갖고 누가 현직 설리번이고 누가 신예 설리번인 거지? 저도 벌써 잊어버렸어요. 네. S 설리번, J 설리번이 있던 건 기억하겠는데 누가 S가 누구고 J가 누구지? 저도 말씀드리다가 이제 대충 지금 헷갈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몇 마디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헷갈리기 시작했는데 좀 피해를 보시는 분도 나오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이름 같다고 저 사람 이름 같다는 이유로 후보 자격을 박탈시키는 예는 미국 역사상 없었으니까 또 그렇게 할 수도 없고 아주 알래스카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는 복잡하게 됐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하튼 기억나는 건 댄 설리번밖에 없네요. 네. 자, 다음 소식은요.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물까봐 걱정된다라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요거는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지금 현재의 관계에 관련된 얘기인데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그러니까 이란을 좀 봐줘야 돼 그런 차원의 얘기는 아니고요. 정말 슬기롭게 해야 된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함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란의 경제 위기가 가중되면서 이란 지도부가 미국을 상대로 군사대응 카드를 다시 꺼내들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이란 지까지 게 어디 우리 세계 최고의 군사 강대국 미국을 상대로 군사 카드를 다시 뭐 당연히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그래서 이제 구석에 몰린 쥐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몰아붙이게 되면 궁극에 가서는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그런 이란이 오히려 선제 공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 우려된다라는 게 군사 전문가들의 지금 이제 마지막 남은 걱정입니다. 미국은 이란과의 타결 방식을 기존의 군사 공격에서 경제 봉쇄로 전환하겠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 전에 밝혔잖아요. 하지만 이제 벼랑 끝에 몰린 이란으로서는 전쟁을 다시 재개하더라도 뭐 더 이상 잃을 게 없어. 막 뭐 여러분들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난 뭐 이제 잃어버릴 게 없어. 뭐 이런 사람들 가끔 있죠. 약간 그런 분위기라는 거죠. 국제정책센터의 중동 전문가인 시나 투시 박사는 미국이 제3국들에게 이란의 남은 생명선을 끊도록 더 강하게 압박할수록 이란은 이런 조치에 상응하는 어떤 대가가 따른다는 점을 또 더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강박관념이 세지면서 결국은 궁지에 몰린 쥐처럼 행동할지도 모른다. 이걸 이제 우려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내가 아무리 둘러봐도 내가 살아날 방법이 없으니 상대에게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혀버리고 말겠다.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타격을 입히겠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뭐 이란도 아무리 뭐 어렵고 가난하고 미국에 비해서 보잘것없어도 그래도 한 나라니까 그런 생각은 안 하겠죠. 근데 요건 제가 좀 과장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제 하는 표현이다라고 이제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이 대이란 경제 제재 방침을 발표한 뒤에 이란은 좀 거친 반응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란 국가안보회의의 사무총장은 이틀 전에 이렇게 말했죠. 미국의 대이란 경제 제재 그 경제 전쟁에 참여를 하거나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는 우리 이란의 적국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페르시아만과 호르무즈 해협에서는 그들을 상대로 석유 한 방울도 못 빠져나가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이란의 국방부 장관은 한 발 더 나가서 우리 이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장을 더 확대시키는 것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물론 그 이란의 이 같은 뭐 경고 이렇게 막 떠드는 그런 강경한 말 발언 이런 걸 뭐 우리가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이란의 이 같은 그 반응은 그들의 그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점만은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제로 이란은 미국의 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석유 수출은 사실상 바닥을 지금 치고 있고요. 또 이란의 화폐 리알화는 지금 뭐 거의 종이 조각 되다시피 그렇게 가치가 폭락했죠. 그리고 그 갖고 있는 돈은 종이 조각처럼 됐는데 물가는 엄청나게 뛰었죠. 최근에 6개월 동안에 뭐 180%, 200%막 물가를 뛰었으니까 내가 갖고 있는 돈은 종이 조각 됐고 이러니 뭐 빵 한 조각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제 위기를 지금 겪고 있다 이미 이제 그런 현지의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군사 전문가들은 전쟁의 승리나 또는 협상장에서의 어떤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상대에게 미리 치명상을 입히는 것은 필요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든 적정선이라는 게 있다라면서 자칫 너무 지나치게 몰아붙일 경우에 또는 어떤 대책 없이 몰아붙일 경우에 이란이 군사 충돌을 확대시켜버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스러운 점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옛말에 제가 앞서도 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옛말에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를 문다. 뭐 이런 속담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보셨죠? 네. 근데 흥미로운 점은요. 그 똑같은 의미의 영어 속담도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똑같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영어 속담으로는 뭐라 그러냐면요. cornered
will bite입니다. cornered rat, 코너에 몰려있는 rat, 쥐는 will bite, 물 수 있다. 뭐 이런 너무 똑같. 이거 번역할 필요도 없죠. 네, 번역할 필요 없죠. 마치 한국 속담을 영어로 번역한 듯이 너무 똑같은 속담이 미국에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리 약하고 형편없고 힘없는 그런 상대라 하더라도 너무 벼랑 끝으로 몰아붙이면 오히려 큰 반격을 당하거나 또 그들이 죽을 각오로 덤벼들 수도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너무 지나치게 코너로 몰아서는 안 된다. 약간은 좀 숨 쉴 수 있는 공간은 놔두고 몰아붙여야 된다. 약간 뭐 이런 얘기죠. 그런 교육을 담고 있는 옛 속담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또 알고 보니 또 미국에도 그런 속담이 있고요. 여하튼 뭐 고양이가 쥐를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당연합니다, 그건. 네, 우리가 이란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cornered rat will bite라는 이 속담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 한 가지 좀 전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단독주택에 사실 수도 있고 뭐 아파트나 콘도 또 아니면 타운하우스 사실 수도 있는데요. 이 집집마다 지붕에 얹는 그 몇만 불짜리 그 패널 말고 우리 아주 그냥 몇백 불 정도로 가질 수 있는 소형 그 솔라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요걸 아주 대중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각 주정부가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아파트 발코니나 그 각 집 뒷마당에 소형 태양광 발전 장치를 그냥 몇백 달러 정도로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게 확산될 전망입니다. 이미 미국에서 8개 주에서는요, 얼마 전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8개는 어딘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고요. 하지만 현재 그 태양광 업계에서 가장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여기 캘리포니아주거든요. 워낙 시장이 크니까. 그런데 이 캘리포니아주가 지금 그걸 시행하기 일보 직전, 시행이라는 건 뭐냐? 주정부가 집집마다 해도 돼. 이렇게 허가해주기 일보 직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하원이 태양광 발전장치 이 법안을 하원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이 법안은 이제 상원 표결을 거쳐서 게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을 받으면 되는데 상원에서도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고 게빈 뉴섬 주지사는 올라오면 사인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통과되기는 이제 시간 문제인데 만일 최종적으로 이 법안이 공표된다면 정말 캘리포니아주는 지난해 이후 이 법안을 이 법안을 시행하는 미국 내 9번째 주가 됩니다. 그러면 that means 8개 주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뒷마당 태양광 이 산업에 있어서 미국 내 최대 시장 캘리포니아가 드디어 문을 여는 겁니다. 지금 뉴욕주 그리고 뉴저지주에서도요, 연초에 의회를 통과한 법안이 주지사의 서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와 아주 비슷한 스테이지에 와 있어요. 그리고 다른 한 24개 주도 비슷한 법안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조만간 50개 주가 아마 다 할 겁니다. 요 시스템은 별칭으로 뭐라고 부르냐면 발코니 솔라라고 부릅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 태양광 솔라 패널을 달면 어떻게 달아요? 지붕에 엄청나게 뭐 30개, 40개 뭐 이렇게 달잖아요. 뭐 10개, 20개 달 거면 별로 효과도 없으니까 보통 그래도 20개 이상, 뭐 한 30개, 많게는 40개 뭐 이렇게 달아야 그래도 좀 충분하게 이제 쓸 수 있는데 그 몇만 불씩 들죠. 근데 그렇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은 그냥 이 집 벽면 콘센트에 딱 이제 꼽고 패널을 그냥 세워놓으면 됩니다. 패널을 몇 개냐? 적으면 2개, 많으면 4개. 그러니까 발코니나 뒷마당에 그냥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발코니에 했으면 태양광 2-3개 해놓고 바로 그 코드를 집 안으로 끌고 들어와서 그냥 꽂아버리면 되는 거고, 그리고 뭐 뒷마당에 있으면 그냥 익스텐션 해가지고 꽂으면 됩니다. 그래서 발코니 솔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가격은 얼마냐? 가격대는 조금 다른데 제일 싼 게 한 300불 정도부터 있고요. 비싸봐야 한 2,000불? 네, 집 크기에 따라서 본인의 그 선호도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300불에서 한 2,000불 그 사이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웬만한 3베드룸 집 정도면은 한 700불, 800불 정도면은 충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냉장고, 전자제품, 그리고 일반 조명 등 이런 거 정도 하는 데에는 뭐 충분한 전기를 생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가정이 전기 요금을 연간 수백 달러 절약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부 모델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몇백 불짜리는 안 되고 한 1,500불 이상 되면은 지금 태양광에서 전기를 받았다가 안 쓰고 이렇게 모아놓는 거죠. 그 모아놓는 배터리까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중에 예를 들어서
정전됐을 때, 뭐 이럴 때 급하게 비상용으로 쓸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주에서도 이 판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캘리포니아 주는 법안 시행 즉시 폭발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 일반 주택 뒷마당에도 설치가 가능하고요. 또 말씀드렸다시피 아파트 발코니나 이런 데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건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말씀드렸죠? 이 별칭이 발코니 솔라라고요. 네, 이 발코니 솔라 몇백 불, 300불에서 한 2,000불 사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웬만하면 이제 설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래? 그런 거 왜냐면 지붕에다 하는 몇만 불짜리는 조금 부담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제 내가 여기서 조만간 이사할지도 모르는데 내가 뭐 굳이 할 필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많잖아요. 근데 요 뭐 300불에서 2,000불 예를 들어 한 700불, 800불 정도짜리라면 내가 하고 그리고 이사 갈 때 들고 가면 돼요. 이건 지붕에 하는 거는 못 빼가죠. 그건 놔둬야 됩니다. 내가 팔 때 그 바이어한테 그냥 주고 갈 수밖에 없어요. 뭐 돈은 좀 더 받더라도. 근데 이제 요거는 내가 쓰고 이사 갈 때 가져가면 됩니다. 유학생들도 다른 아파트로 갈 때 뛰어서 가져가면 돼요. 네. 현재 이미 시행되고 있는 주 그리고 캘리포니아처럼 시행 일보 직전인 주는 어디인지 좀 잠깐 살펴볼게요. 자, 먼저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입니다. 유타주, 메인주, 메릴랜드주, 버지니아주, 버몬트주, 뉴햄프셔, 코네티컷 그리고 콜로라도주 요렇게 이제 8개 주는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유타주가 제일 먼저 시행했어요. 그렇다고 오래되진 않았어요. 이게 작년에 나온 겁니다. 어찌 보면 뉴 테크놀로지입니다. 유타주가 작년에 제일 먼저 시행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 7개 주는 올해 이제 몇 달 안 됐어요.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현재 추진 중에 있어서 조만간 몇 달 안에 이제 시행이 될 것 같은 그런 주는 조금 많은데요. 한번 쭉 불러드려 볼게요. 우선 캘리포니아, 그다음에 애리조나, 일리노이, 매사추세츠, 뉴저지, 뉴욕, 노스캐롤라이나와 사우스캐롤라이나, 또 인디아나, 미시간, 미네소타, 오하이오, 오클라호마, 그리고 워싱턴 DC 그렇게까지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이제 지붕에 올려놓는 커다란 그래서 픽스 시켜서 못 듣는 그런 패널과는 다른 겁니다. 태양열을 이용한다라는 기본적인 컨셉은 같습니다만은 이거는 어디까지나 그 소형 패널 2개 내지 4개를 놔두고 집 콘센트에 직접 바로 그냥 전기 코드 꼽는 거고 이사 갈 때 빼서 바로 가져가면 되고 뭐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시행되면 수요는 폭발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그거 뭐 제일 싼 거 300불짜리 말고 그러면 중간쯤 내는 한 7, 800불짜리 내가 사서 쓴다면 얼마나 절약할 수 있어? 이제 당장 그게 궁금하죠? 네, 그 부분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어서 얼마나 절약할 수 있어? 요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전기 요금이 그 킬로와트당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요 본전을 뽑을 수 있는 시기가 좀 달라요. 뭐 한 달에 절약할 수 있는 게 달라요. 네. 전기세가 좀 비싼 곳일수록 아무래도 더 이득을 보겠죠. 그 비싼 것만큼 상세가 되니까. 근데 전기세가 워낙 싸다면 이거를 이제 본전 뽑기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좀 비싼 이곳 캘리포니아를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캘리포니아의 경우에 전기 요금이 킬로와트당 평균 35센트 정도 됩니다. 요것도 제가 평균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이유가 요게 각 지역마다 전기 회사가 다르잖아요. 그 전기 회사마다 또 몇 센트씩 또 달라요. 그냥 35센트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평균 킬로와트당 35센트일 경우에 발코니 솔라의 한 중간 정도 가격인 한 700불짜리 뭐 그런 거를 한 대 사다 놓았다면 한 달에 4, 50불 정도 절약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년에서 1년 반 정도 그 정도면 본전 뽑는다라는 얘기죠. 그럼 그 다음부터는 한 달에 4, 50불씩 세이브 되는 거는 계속 세이브 되고 또 이사 갈 때 뜯어서 그냥 뜯는 게 아니죠. 그냥 빼서 들고 가면 되는 거고. 네. 더군다나 이제 만에 하나 뭐 정전이 됐을 때 비상용으로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수요는 폭발적일 것이다. 네. 그래서 발코니 솔라라는 게 있다. 패널 2개, 3개, 그리고 6, 700불, 7, 800불 정도 이사 갈 때도 뜯어갈 수 있고 이런 거 기본적인 컨셉만 아시고요. 그 별칭은 발코니 솔라다. 요것만 알아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연방환경보호청이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관련된 그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있는데 앞으로는 이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안 하겠다.
라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데이터 센터를 둘러싼 주민들의 찬반 논쟁은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연방환경청은 신규 데이터 센터와 이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발전소를 포함해서 다양한 산업시설에 대한 그 대기 오염 허가 신청, 이걸 이제 허가를 받아야 데이터 센터를 짓잖아요. 그때 주정부가 이를 공고하고 미리,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이런 걸 다 하잖아요. 뭐 히어링 한다 그러죠, 공청회. 근데 그게 이제 지금은 요건이에요. 필수 요건. 그런데 그 필수 요건에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공청회는 없애도 된다. 이제 폐지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은 그러면 또 쉽게 풀면 뭐냐? 주정부가 공고를 하지 않으면 사전에 이제 붙이죠, 갖다가. 또는 주민들한테 알리죠. 그렇게 공고를 하지 않으면 주민들은 우리 동네 어느 쪽에 데이터 센터가 대규모로 건설을 시작하는데 내가 그걸 알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뚝딱뚝딱 망치질 시작되기 전까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 알아봐야 늦은 거죠. 이미 공사는 시작됐으니까. 자, 이런 움직임이 알려지자 200개에 달하는 시민단체와 12개 이상의 주정부가 지금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비영리 법률단체의 캐리 파월 변호사는 불도저가 들이닥치기 전에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기회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를 박탈시켜버린다라는 것은 위법하다. 뭐 이렇게 지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AI 데이터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주민들은 막대한 전력 사용으로 인한 그 반발 많이 있는 거 잘 아시죠? 주민들의 이제 반발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서 엄청나게 전기를 쓰니까 그로 인해서 전력량 폭증으로 인해서 애꿎은 우리 지역의 전기세까지 올라간다 뭐 이래서 전기세 폭탄 우려. 그다음에 물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그걸 열을 식혀줘야 돼서 냉각수. 그러니까 수자원 고갈 우려. 또 거기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 문제, 또 소음, 헬리콥터에서 나는 정도의 소리가 난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런 소음 공해, 또 난개발로 인한 부동산 가치 하락. 만약에 이제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것이 뭐 그래도 나무가 무슨 좀 울창하고 좀 그런 녹지였다면 그 녹지를 싹 갈아엎고 데이터 센터를 만드는 거니까 일종의 난개발로 인한 그 자연 환경 훼손으로 인한 그 인근에 있는 집값 하락, 뭐 이런 것까지 다 걱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반대가 심한 겁니다. 실제로 주거지 인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가 들어설 경우에 자연 경관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은 우려되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 피해. 그러면서 내가 이 집 뭐 살까라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좀 떨어진 곳에 데이터 센터를 짓고 있네. 야, 가만히 있어봐. 내가 이거 산 다음에 한 1년 뒤에 데이터 센터 완전히 완공돼 버리면 여기서 안 좋은 게 막 나올 텐데 전자파도 나오고 우리 그 건강이 안 좋을 텐데 하면서 안 사겠다고 백업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집주인들은 뭐예요? 집값 하락을 걱정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이제 걱정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 수렴 절차가 그래도 지금은 중요한데 연방 환경청이 그 의견 수렴 절차를 폐지해버리겠다라고 지금 밝혔습니다. 네, 이 한인 사회 소식 몇 가지만 좀 가르쳐 드릴게요. 네, 실종됐던 60대 한인 남성이 닷새 만에 숨진 채 발견이 돼서 경찰이 지금 정확한 사망 경위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주리주 캔자스시티 지역의 그 팍스4 뉴스에 따르면 캔자스시티 경찰국은 어제 존 S. 킴, 올해 62살이에요. 존 S. 킴 씨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지 닷새 만에 미주리강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일 오전 4시쯤 캔자스시티 북동부 산업지역인 이스트 프론트 스트리트라고 있습니까? 혹시 캔자스시티에 사시는 분들 계세요? 그 북동부 지역에 산업 지역이 좀 있나요? 혹시 아시는 분은 좀 댓글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가면 이스트 프론트 스트리트라고 있는데 그 인근에 있는 건물에서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갑자기 실종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가족들은 김 씨의 안전을 우려해서 경찰에 바로 실종 신고를 했는데 결국 실종 신고 닷새 후에 시신이 미주리 강 인근에서 발견됐다라는 것입니다. 현재 정확한 사망 원인은 잭슨 카운티 부검실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이게 타살이냐 아니면 뭐 스스로냐에 대한 조사를 지금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안타까운 소식이긴 합니다. 자, 샌디에고로 가보겠습니다. 샌디에고에서는요, 한인 식당에 정말 날벼락 같은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살짝 웃은 것은 사건은 사건인데 다행히도 인명피해는 없었기 때문에 제가 좀 맘 편하게 살짝 웃었습니다.
지난 주말에 그 저녁 손님들로 마주 붐비던 그 샌디에고의 한 그 코리안 바베큐 식당에 총알이 날아들었습니다. 식당 안으로 팡 유리창을 뚫고 식당 내부까지 총알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아주 혼비백산을 했죠. 당시 식사를 하던 손님과 종업원들이 아주 크게 놀라서 완전 혼비백산되는 그런 게 영상에 다 찍혔습니다. 근데 다행히 뭐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샌디에고 카운티 비스타에 위치한 코리안 바베큐 식당 이름이 2&1이에요. 2&1. 그 식당에서 지난 20일 저녁에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식당 CCTV 영상에는 당시 식사를 하던 그 손님들이 갑자기 유리창을 팡 뚫고 들어온 그 총알과 유리 파편 때문에 아주 놀라서 막 도망가고 뭐 테이블 밑으로 숨고 저 화장실 쪽으로 뛰어 도망가고 하는 정말 혼비백산의 그런 상황 그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습니다. 사건 당시에 이 식당은 토요일 저녁 손님들로 붐비던 그런 시간대였습니다. 그래서 홀이 거의 꽉 차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총알은 식당 유리창을 뚫고 밖에서 안으로 팡 들어갔지만 다행히 무슨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근데 진짜로 누군가 맞았으면 큰일 날 뻔했죠. 샌디에고 카운티 셰리프국 수사관들은 식당 내부 그 CCTV 영상을 토대로 해서 용의자를 추적했는데 또 어떻게 잡았어요. 아직 최종적으로 범인인지까지 모르지만 이제 서스펙트를 잡았습니다. 잡고 보니 10대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수사당국은 이 서스펙트가 고스트건을 갖고 있었다라고 밝혔습니다. 고스트건은 뭐 진짜 총은 아니니까 좀 멀리서 맞으면 뭐 살상력까지는 아니지만 요것도 가까이서 맞으면 살상력이 있습니다. 근데 고스트건을 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은 이번 총격이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을 겨냥한 것이 아닌 무작위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정 사람을 겨냥한 게 아니라고 하니까 뭐 조금 마음이 놓이기도 하지만요. 또 반대로 보면 무작위 랜덤리 막 쐈다라는 게 또 어떤 면에서는 더 무서워요. 뭐 죄 없이 그냥 길 가다가 만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랜덤리 쏜 것 같다라고 얘기하고 이제 조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샌디에고 하면 평화롭고 낭만적으로만 생각을 했는데요. 요즘에는 이 범죄에 있어서 정말 전후방이 따로 없다.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오늘도 평안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감사 인사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칩니다. 2026년 루트 66 개통 100주년을 맞아 아주투어가 특별히 기획한 미 대륙 횡단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산타모니카에서 시카고, 나이아가라와 뉴욕, 워싱턴 DC까지 역사를 따라 맞따라 100년에 단 한 번뿐인 기회. 아주투어의 루트 66 대륙 횡단으로 인생 최고의 버킷리스트를 완성하십시오. 당신의 행복한 여행 아주투어가 책임지겠습니다.